저는 서울성모병원의 직업방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는 가스온도 측정기를 이용한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 농도 측정인데요. 제목은 가스온도 측정기 사용법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가스온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 전반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으로 강의에서 많이 나오게 될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는데요. 먼저 밀폐 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건강 장애나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총 18가지에 대한 밀폐 공간에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밀폐 공간 작업 도중에 해당 유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을 밀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밀폐 공간 작업인데요. 밀폐 공간 작업은 당연히 밀폐 공간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밀폐 공간에 근접해서 작업할 때 질식이나 건강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작업을 밀폐 공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해가스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다음은 적정 공기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4개의 산소,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 4가지 아마 이 용어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적정 공기는 이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 범위 내에 들어가거나 이 기준 농도의 미만일 때를 적정 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소 결핍. 산소 결핍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18% 미만은 이 밀폐 공간 내에서의 산소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기 장치인데요. 환기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밀폐 공간 내로 불어넣거나 유해가스 등을 배출하는 방식인데요. 자주 쓰이는 단어는 급기 또는 배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밀폐 공간의 종류,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측 별표 18에 있는 밀폐 공간의 종류인데요. 이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 기관에서 많이 좀 접하는 밀폐 공간의 종류는 6번, 장기간 밀폐된 보일러, 탱크, 방음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 다음에는 14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적정 공기에 나오는 4가지 산소, 탄산가스, 황화수소, 그 다음에 황화수소가 각 기준 범위 내를 벗어나거나 그 다음에 기준 농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 밀폐 공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가능기 및 탱크의 내부. 다음에 17번,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이렇게는 저희 기관에서는 좀 접할 수 있는 밀폐 공간이고요. 아마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이라고 선정이 되시면은 이 18가지 중에 어느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인데요. 이 시행 절차는 먼저 밀폐 공간 작업이 선정이 되면은 질식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다음에는 교육 훈련이 따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 모니터링, 프로그램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먼저 밀폐 공간 작업이 선정이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될 일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한 측정이랑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중요한 점을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은 밀폐 공간 작업 전에 확인 및 조치 사항인데요. 여기도 내용을 좀 보시면 먼저 작업 일시, 기간, 장소,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에 대한 정보부터 비상 연락 체계까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 번째를 보시면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로서 여기서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가 상당히 기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들어간 게 이제 출입 허가서라는 건데요. 이 출입 허가서 예시를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를 보시면은 중간을 보시면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이 해당이 되는지랑 확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해당이 여부가 되면은 우리 밀폐 공간에서는 어떤 유해 물질을 측정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측정 농도, 그다음에 측정 시간,
어떤 사람이 측정했는지는 측정 성명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이 밀폐 공간 작업이 단시간 작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 유해 농도 측정 결과를 어느 일정 수시나 일정 간격으로 기재하도록 좀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밀폐 공간이 선정이 되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측정은 누가 해야 되냐? 이 측정 자격이 있는데요. 먼저 측정은 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해야 되고요. 요번에 그 5월 28일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이 자격 범위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을 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뭐 보건관리 전문기관, 작업방해 측정 기관에서 이제 측정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요. 요번에 법 개정된 걸 보시면은 여기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6번이 아마 사업장에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번 2021년에 이 교육과정을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교육과정은 총 3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론 2시간이랑 실습 1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뭐 이론에 대한 내용은 밀폐 공간에 대한 뭐 작업 안전 기준, 뭐 재해 사례, 뭐 예방 대책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습은 복합가스 측정기의 활용이나 그다음에 뭐 보호구 착용법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총 3시간만 이수를 한다면은 이 측정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측정 시기인데요. 측정 시기는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당일 작업 시작 전, 그다음에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다음에는 작업 중에 수시로 측정. 크게 3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작업 허가를 받기 전, 다음에 작업을 위해 들어가기 전, 그다음에 일정 시간 작업 장소로 떠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 부분은 우리 쉽게 보시면은 그 점심시간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작업의 경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근로자의 신체나 환기장치 등의 이상이 있을 때 측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한 조건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우리 사업장에 맞는 밀폐 공간 내에 유해가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보유해야 되고요. 이 구매한 측정기는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서 정확도나 정밀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검규정 내용은 아래를 다 설명드린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 방법, 유지 보수 방법 등을 충분히 습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장비를 구입하거나 기존에 구매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뭐 구매 전이나 후에 이 제품 설명서나 제조회사에 지속적으로 문의해서 충분한 방법을 습득해야 됐고요. 그리고 실제 측정 시작하기 전에는 기준 농도 및 경보 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측정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에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장비에 대한 측정도 중요하지만은 이 장비에 대한 검규정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검규정은 저희가 장비를 뭐 사거나 보유하고 있으면은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비 분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온오프 계정으로 장비가 이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하고 이 장비가 일정 시간 지났다고 하면은 이 값이 이 참가진에 대한 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검규정 방법에 대해서는 뭐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공인된 기관에 뭐 적당한 시기에 의뢰를 해서 검규정 성적서를 받는 방법. 2번째는 이 구매 업체에서도 이 검규정을 좀 해주긴 해주는데 이 구매 업체를 통해서 검규정을 하거나 이 센서 교체를 통해서 검규정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센서가 기본적으로 뭐 하나의 일체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4가지 측정을 해야 되면은 각각 센서를 다 교체하기 때문에 이 검규정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기존 접한 사업장에서는 이 검규정에 관한 이 지침을 뭐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가 뭐 고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매년 건비정을 받기보다는 매년 장비를 구입해서 뭐 굳이 건비정을 받지 않고 관리하는 사업장도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사업장 특성에 맞게 뭐 예산이나 지침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방법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전 준비는 당연히 가스 온도 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제 측정을 하기 전에는 깨끗한 야외에서의 산소 농도 측정을 해서 그 값이 찬값인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측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밀폐 공간이 확인됐으면은 측정점을 선정해야 되는데 측정을 도대체 몇 개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해서 밀폐 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해야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밀폐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현저한 그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도에서 측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나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이 밀폐 공간의 형태에 따라 지금 측정하는 좀 방법이 다른데, 먼저 좁은 원형 매놀 이런 밀폐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씩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꼭 3개소가 아니라 아마 이 좁은 원형 매놀이 깊이가 깊으면은 조금 더 많은 측정 개수를 선택하면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넓은 원형 매놀의 경우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는 아마 이 4개 정도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가능한 모든 매놀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지 이제 그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이 매놀 수직 방향으로 3개소 이상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장방형 공간인데요. 먼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출입구 쪽에서 수직 방향으로 3개소 측정을 하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 3개소 측정해야 되는데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이 밀폐 공간 좀 안쪽 내부이기 때문에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쓰고 꼭 측정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형 공간인데요. 구형 공간도 요 입구 쪽 수직 방향으로 3개소를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도상의 샘플링 방향으로 3개소 이상을 측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탱크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체기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과 같이 체기관은 뭐 1m마다는 작은 눈금, 5m마다는 좀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해서 이 그림과 같이 농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이 깊이까지 측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뭐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해서 밀폐 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해야 되고요. 다행히 밀폐 공간 내부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나 공기 호흡기를 꼭 착용하고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 긴 체기관을 이용하여 유해가스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뭐 체기관 내부 용적 이상의 피검 공기로 완전히 취하는 측정.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맨 처음 이제 그 체기관이 길이가 상당히 긴데 처음 그 체기관 안에는 깨끗한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측정한 가스 농도기로 측정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가소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농도 측정기를 일정 시간 그 밀폐 공간에 있는 공기로 치환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지 더 정확한 측정이 되고 그 측정 결과가 더 찬값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기준 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산소,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 기준 농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가연성 가스라든지 뭐 인화성 물질까지 뭐 폭발한 뭐 가연화한 농도의 뭐 10%에서 25% 미만 이 기준 농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그 5월 28일 날 또 법 개정이 되면서 기존 방법보다 좀 개선된 무선 설비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에 대한 방법도 좀 개선이 됐는데요. 이 부분, 이 원격 측정이 우리 사업장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측정자의 점검 과정이 간소화되고 당연히 시간 절약적인 부분과 뭐 측정자에 대한 안전성도 증가가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뭐 밀폐 공간의 가스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에는 처음 농도 측정을 하고
일정 간격이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간 사이의 농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었는데 이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시간이나 뭐 밀폐 공간이 변화되면은 그 사이의 농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근로자의 안정성 증가 효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아마 되게 좋게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격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지 보시면은 먼저 센서부는 당연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검교정 등을 통해 정확도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센서부가 되겠고요. 통신부는 이렇게 센서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통제실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야 되는데 뭐 장애물이나 전파 등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측정 데이터가 정확히 전송이 가능 여부가 돼야지 이 통신부 쪽을 만족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통제실은 이 전송받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통제권자를 가진 자를 제피해서 위험사항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통제권자를 가진 자를 배치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 원격 측정은 기본적으로는 장비가 많으면은 해당 당일에 해당되는 그 밀폐 공간 내에 여러 공간에 설치해 놓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장비를 여러 대 구입할 수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밀폐 공간 작업자 분한테 이 측정 장비를 좀 이동 가능하게 좀 해주시면은 이 작업자의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 위치나 작업자가 이동하는 부분에까지 계속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다음에는 뭐 측정 시 주의사항은 뭐 당연히 뭐 사전 유무 확인 및 정기적 경비정 실시하고 그다음에 측정 시에는 머리가 밀폐 공간 개구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포모 측정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착용 후 측정을 해야 되고 다음에 어두운 내부 측정 시에는 방풍 구조의 전등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감시인을 배치하며 안전대 구명 밧줄 등을 준비해서 측정 시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장비에 대한 내용을 뭐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버튼 한 2번, 3번 정도면은 이 장비에 대한 가동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요 자료에 나온 화면은 저희 그 이 측정기 매뉴얼 중에 일부인데요. 기존 장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시면은 꼭 이 장비에 대한 매뉴얼을 사용해서 장비에 대한 측정 방법이나 추가적으로 뭐 장비에 대한 검규정 방법, 유지 관리 방법까지 이렇게 지침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 다양한 사람이 뭐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뭐 실제 사진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뭐 좁은 원형 매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직 방향으로 3개소 이상 측정을 해야 되고 깊이가 깊을수록 좀 더 많은 개소로 측정하면 좋고요. 다음에 넓은 원형 매놀 뭐 장방형이랑 좀 비슷하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요 원형 작은 매놀마다 이제 작업자분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매놀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3개소 이상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방형 밀폐 공간인데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 오픈된 공간으로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 방향으로 3개소 이상 측정을 하고 이 수평 방향으로도 3가지 이상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 왼쪽 같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측정을 하셔야겠고요. 이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은 이 작업자가 상부에서 내려와서 이 밀폐 공간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역시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3가지 이상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원콜 서비스라고 저도 이번에 좀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 밀폐 공간 작업 전에 전문가가 찾아가서 뭐 농도 측정도 해주고 안전 교육도 해주고 뭐 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지금 밀폐 공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 3회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굳이 가스 온도 측정기를 사지 않고
이 원콜 서비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측정을 하거나 앞으로 측정이 이제 있다고 판단하시면은 기존에 이제 측정을 한 뭐 그런 사업장에서는 이 원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은 기존 데이터랑 이 전문가가 하는 데이터랑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이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규로 처음에 이제 이 밀폐 공간에 대한 산소 및 유해가스를 측정한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전문가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방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 방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